1518년 7월, 지금의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한낮에 뜨거운 태양이 골목을 비추던 그 순간, 한 여성이 갑자기 거리에 나와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불안정했지만 멈출 줄 몰랐습니다. 음악도 없었고 축제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그저 이상한 여인의 발작 정도로 여겼습니다. 어쩌면 더위를 먹었거나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짓은 점점 더 거칠어졌고 그녀는 잠도 자지 않은 채 하루 종일, 그리고 다음 날까지 멈추지 않고 춤을 췄습니다. 그녀의 눈은 공허했고 얼굴에는 고통과 광기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조종당하는 꼭두각시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연대기 기록에 트로페아 부인 또는 프라우 트로페아로 적혀 있습니다. 이 여성이 춤을 추기 시작한 날, 1518년 7월 14일. 이날을 기점으로 스트라스부르에는 유럽 역사상 가장 기이하고 충격적인 춤의 역병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기현상을 넘어 도시 전체를 공포와 혼란에 빠뜨리는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트로페아의 춤은 며칠 만에 30명으로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에 지켜보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녀와 같은 증상을 보이며 춤에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몸이 뒤틀린 채 경련하듯 움직였고 어떤 사람들은 울부짖으며 손발을 흔들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멈추라고 해도 몸은 계속 춤을 추었습니다. 이 춤은 단순한 광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공허했고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춤을 추지 않으려 해도 멈출 수 없는, 마치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린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달아나거나 혹은 알 수 없는 이끌림에 홀려 그들처럼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공포는 전염병처럼 스트라스부르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이 춤은 통제 불가능한 집단 현상으로 발전하며 도시의 평온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8월에 접어들자 춤추는 사람은 최대 400명까지 증가합니다. 이들은 거리 한가운데서, 다리에서, 골목에서, 심지어 교회 앞에서도 몸을 흔들었습니다. 낮밤을 가리지 않고 잠시도 멈추지 않고 그들은 춤을 추고 또 춤을 추었습니다. 발바닥은 부어오르고 피가 나기 시작했고 신발은 피로 젖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러나 춤은 계속되었습니다. 탈진과 부상으로 쓰러지는 사람이 속출했지만 그들은 다시 일어나 춤을 추었습니다. 물과 음식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한 채 오로지 춤이라는 강박적인 행위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극심한 고통과 피로에 시달렸지만 정신은 춤을 멈추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길거리는 춤추는 사람들로 가득 찼고 그들의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땀에 젖은 옷은 비참함을 더했습니다. 당시 스트라스부르 시의회는 이 기괴한 현상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전례 없는 상황에 직면한 시의회는 혼란에 빠졌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의사들에게 원인을 조사하게 했지만 의사들은 이것은 뜨거워진 피가 만든 질환이라고 진단하며 충격적인 처방을 내립니다. 당시 의사들은 인간의 몸을 둘러싼 4가지 체액, 즉 혈액, 점액, 황담즙, 흑담즙의 균형이 깨질 때 질병이 발생한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혈액의 열기가 춤을 유발한다는 진단은 그 시대의 의학적 관점에서는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춤을 추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몸속의 열기가 빠져나오면 스스로 치유될 것입니다. 이 기이한 진단과 처방은 당시 의학 지식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질병의 원인을 신체 내부의 불균형으로만 해석하려 했던 시대적 상황이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 현상이 일종의 발작이며 충분히 땀을 흘리고 에너지를 소모하면 자연스럽게 나아질 것이라고 오판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는 길드홀을 개조해 공식 댄스홀을 만들고 전문 음악가들을 불러 음악을 연주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모여 하루 종일 춤을 췄고 강한 남자들이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며 다시 춤추도록 도왔습니다. 시의회는 심지어 댄스홀을 추가로 만들고 춤을 추는 사람들을 위해 수레를 준비해 운반까지 했습니다. 춤을 장려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병을 치료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는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지만 당시로서는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병을 더 악화시키는 길을 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일부 사람들은 심장마비, 뇌졸중, 극심한 탈진으로 쓰러졌습니다. 하루 15명씩 죽었다는 후대 기록도 존재하지만 동시대 스트라스부르의 공식 문서에는 정확한 사망자 수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망자 수를 알 수 없다는 점 자체가 이 사건의 미스터리를 더욱 짙게 만듭니다. 사망자들은 거리 곳곳에 쓰러졌고 시위회는 시신을 수습하느라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도시에 드리운 죽음의 그림자는 공포를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춤의 역병은 더 이상 단순한 집단 발작이 아니라 죽음을 부르는 무서운 재앙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상황은 당시 스트라스부르의 사회와 행정이 얼마나 무기력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연대기 기록에는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의 몸은 땀에 젖었고 팔은 폭발하듯 흔들렸으며 눈은 초점을 잃고 표정은 삶을 잃은 듯했다. 마치 살아있는 시체들이 춤을 추는 듯한 처참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들의 춤은 더 이상 고통을 해소하는 행위가 아니라 고통 그 자체가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밤이 되면 춤추는 사람들의 비명과 신음소리가 도시 전체를 가득 채웠고 낮에는 그들의 광기 어린 춤사위가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가족들은 사랑하는 이들이 죽음의 춤을 추는 모습을 지켜보며 절망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자 시위회는 의학적 설명 대신 종교적 해석을 채택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성 비투스의 벌이라고 믿었고 죄인이 춤을 춤으로써 벌을 받고 있다는 공포가 퍼졌습니다. 성 비투스는 춤과 관련된 성인으로 당시 유럽에서는 춤역병이 발생하면 성 비투스의 저주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 사람들의 종교적 신념과 미신이 뒤섞인 복합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질병의 원인을 초자연적인 현상에서 찾으려는 경향은 중세시대에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음악을 금지했고 모든 공공장소에서의 춤을 엄격히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춤추는 사람들을 성 비투스 성소로 데려가 의식을 치르게 합니다. 그들은 빨간 신발을 신었고 손에는 십자가를 들고 성수가 뿌려졌습니다. 사람들은 산 정상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 악령을 쫓아내고 저주를 풀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 비투스의 은총이 이 저주를 거두어 주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실제로 춤역병으로 고통받던 이들 중 일부는 성 비투스 성소에서의 의식을 통해 춤을 멈추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기이하게도 9월이 되자 춤의 전염병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누군가 스위치를 끈 것처럼, 급작스럽게 시작된 것처럼 급작스럽게 끝이 났습니다. 한 달 반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스트라스부르를 휩쓸었던 춤의 역병은 그렇게 역사의 뒤편으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왜 발생했는지, 어떻게 퍼졌는지, 그리고 정말 죽은 사람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지금까지도 누구도 확실히 말할 수 없습니다. 춤의 역병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 기이함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현대 역사가들의 분석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맥가게르고트 중독설입니다. 호밀에 피는 곰팡이 독인 맥각균이 LSD와 비슷한 환각을 일으킨다는 것. 맥각 중독은 실제로 경련과 환각, 구토, 설사, 피부 병변 등 다양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 안토니우스의 불이라고 불리는 맥각 중독은 혈관 수축을 일으켜 사지괴사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이론은 그 정도 중독으로 며칠씩 춤을 추는 건 불가능하다며 지금은 거의 반박되었습니다. 맥각 중독의 증상은 춤을 추는 행동과 직접적으로 연결하기 어렵다는 것이 주된 반박 근거입니다. 또한 맥각 중독은 보통 환각과 함께 극심한 고통을 동반하므로 춤을 지속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집단 시민성 질환 집단 히스테리설입니다. 당시 스트라스부르는 기근, 세금, 전염병, 불안, 그리고 강한 종교적 공포가 뒤섞인 지역이었습니다. 1518년은 특히 혹독한 추위와 홍수, 그리고 이로 인한 흉년으로 식량난이 극심했습니다.
매독과 나병 같은 질병도 만연했으며 사회 전반에 걸쳐 극심한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절망과 극한 스트레스가 누적된 사회에서 한 사람의 비정상적 행동이 폭발적으로 퍼져나갔다는 가설입니다. 집단 시민성 질환은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집단적으로 나타나는 심리적, 신체적 증상으로 특정 행동이 급격히 전파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현대에도 유사한 사례가 보고될 정도로 인간 심리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집단 시민성 질환은 종종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현되는데 당시 스트라스부르의 종교적 배경과 미신이 춤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도 왜 춤이었는가? 라는 질문에는 명확히 답하지 못합니다. 왜 다른 행동이 아닌 하필 춤이라는 형태로 발현되었을까요? 왜 그토록 오랫동안 죽음에 이를 때까지 춤을 멈추지 못했을까요? 이 질문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1518년 스트라스부르에서 사람들은 왜 춤을 춰야만 했을까? 누가 그들의 몸을 움직였던 걸까? 그리고 그들은 정말 죽을 때까지 춤을 춘 걸까? 5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질문들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스트라스부르 춤의 역병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을 넘어 인간 심리의 복잡성과 사회적 스트레스가 어떻게 집단적인 관계로 발현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섬뜩한 사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역사의 미스터리뿐만 아니라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이 미스터리를 통해 인간 존재의 연약함과 강인함을 동시에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까지도 학자들 사이에서 활발히 논의되며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역사 기록을 재해석하고 사회학적, 심리학적, 의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며 새로운 가설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해답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트라스부르의 춤 역병은 인류 역사가 품고 있는 수많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탐구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과거의 메아리이자 인간 사회의 복잡성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알 수 없는 형태여 춤의 역병이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질문을 던집니다.